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그 막이 올랐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국민을 향한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을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코로나 힘들고 걱정되시죠? 성남시에 메르스가 시작됐을 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일체 정보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작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철저한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쳤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 최악입니다. 심지어 후보들 스스로 더 덜 나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대로 치러진다면 시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추락할 것입니다. 저 안철수 유일하게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본 사람입니다. 세금 퍼주기 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지금 남성 후보 3사람 중에 군 출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를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네,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첫 출사표 들으셨습니다. 전략이 조금씩 익혀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다들 상대 후보의 단점은 좀 부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은 크게 알리는 측면이 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좀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뭐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처음 이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인데 각 그 후보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 그 다음에 공약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끌어갈 국가의 미래 상에 대해서 좀 큰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사실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보다는 그런 쪽에 좀 치우쳤다는 비판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선거운동 시작하면서도 사실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네, 나의 장점보다는 상대에 대한 단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다,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평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네 분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재명 후보는 슬로건이 뭐냐? 바로 이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바로 이제 코로나가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메르스나 코로나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결국 정권 교체하고 이제 국민이 불러서 넣었다. 이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 이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퍼주기보다 일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군대도 본인은 갔다 왔으니까 이런 게 도덕성이나 깨끗함 이걸 내세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상정은 주 4일제 주로 이제 복지 노동을 내세우니까 본인의 주 슬로건에 맞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다 놓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자신들의 특성을 어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요, 대구를 향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남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둘 다 동시에 부산행 경부선을 탔는데요. 한쪽은 부산에서 또 한쪽은 서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첫 일정이라 그러면 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읽으십니까? 첫째는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선이 바로 이제 경부축입니다.
서울, 대전, 그 대구, 부산 인구가 이게 제일 많죠. 그래서 두 후보 다 상당히 경부척을 첫날에 잡은 거고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는 위에서부터 이게 내려가고 이재명 후보는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취약지부터 공략한다. 지금 이게 민주당 후보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부 이게 PK 후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만 TK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게 좀 PK 지역이 약간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훑어온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밑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가장 내세우는 게 광화문 시대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광화문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청계광장 여기서부터 훑어 내려가는. 따라서 두 분 다 상당히 경부선을 중심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취약지 공략이나 자기 정책 공략 때문에 상행선 하행선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하시는 김에 이제 심상정 후보도 있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첫 행선지로 익산 찾았고 광주 호남권 일정했고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른 행보 대구를 향했습니다. 이 행보도 좀 짚어주시죠. 심상정 제가 보기에 후보는 가장 좀 진보성 아무래도 이 호남의 진보층이 좀 많기 때문에 지지층을 오히려 찾아간 게 아닌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뭐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이게 본인 연고는 부산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좀 이재명 후보하고 이게 중복되는 동선도 하기 때문에 대구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확하게 그 전략은 좀 이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주 야권에서 단일화 이슈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슷한 행보가 아닐까 그런 짐작도 좀 해봤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후보는 대구에서 좋은 정책이라면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나 가리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발언을 전에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용적인 면모 이렇게 부각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하고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용적 이미지, 그 다음에 탈이념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또 이재명 후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고 그런 특징들 때문에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 난 것처럼 전통 지지층이 좀 분열하는 듯한 양쪽 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곤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민주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실용적,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유능함 이런 것들을 주로 내세우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연정성 상에서 뭐 이제 박정희나 뭐 누가 됐든 간에 내가 흡수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장점을 흡수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특히 이제 뭐 스윙 보터들 또 중도층에게는 좀 실용적인 모습 그다음에 뭐 경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텐데 물론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이재명 후보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뭐 현재의 구도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분열시키거나 이런 일들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제 얘기해 보자면 윤석열 후보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부패 무능했다 이걸 심판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적임자는 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근데 심판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보면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이제 이거 현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이런 데 과거적인 심판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대선은 물론 이제 대선도 뭐 현 정권 심판도 일부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집권이 어렵거든요. 항상 이게 대선은 미래를 지셔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심판을 더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우리 대안과 미래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이 무능하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대안이 뭐냐? 그럼 이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어떤 이게 그 미래상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이게 정권 교체된다. 현 정권이 잘못됐다. 이런 이게 비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그 선거 기간 중에 상당히 그 새로운 여러 가지 공약들 있잖아요. 준비한 거. 지금 현재 그 10대 공약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런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비판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일단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접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저희가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유세차도 좀 있었고요.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안무도 있었고 거기에 걸맞게 수많은 군중들도 몰렸었는데
오늘부터 뭐 선거운동 좀 펼쳐지면서 지하철 선거전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처럼 그렇게 흥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인데 각 당의 선택이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인터넷 주소 공개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유세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비슷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기존에 이제 우리가 선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생각했던 대규모 유세전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미 그 두 양당 후보 다 온라인 쪽에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그런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중점을 두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 윤석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유세가 진행이 되면서 네. 양당 다 또 이제 앱을 개발해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그 앱을 통해서 뭐 이제 유세 차량 위치라든지 유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또 공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죠? 민주당은 좀 더 SNS, 그다음에 온라인의 공유 이런 쪽에, 그다음에 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한 온라인 소통 쪽에 좀 더 치중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앱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앱이 강조하는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세차를 내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유세차에 자기가 예약해서 올라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오프라인의 유세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히는 이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도 여전히 중요한 그런 걸 주면서 참여를 오프라인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묶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온라인을 좀 더 중심으로 온라인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유세차에서 발언 기회를 주는 그런 오프라인을 또 중요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차이점이 있는데 어느 점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일단 그런 특색들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두 후보가 뭐 두 후보만이 아니라 뭐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지금 출마하신 후보들께서 결국은 미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와닿게 홍보할 것인가가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존의 것과 다른 변화가 좀 보인다는 말인데 시대가 변했으면 좀 절감할 수 있고요. 두 곳을 다 방문해 보시면 요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운동 전 들어가면 TV 선거운동, TV 광고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국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록수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광고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 TV 광고는 저도 미리 좀 봤는데 유튜브에서 좀 색다르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복잡하게 셀프 디스처럼 본인의 가족사라든지 이런 데 광고를 하지 않겠나 이런 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아이가 뭐 만지는 얼굴을 이런 데 그 감정에 좀 호소하는 이런 데 광고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치라는 거는 크게 감정에 호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성에 호소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 미란다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성에 호소하는 걸 커레된다. 이 정치학자의 메리엄 이분이 그 미란다와 커레된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치 시대도 보면 막 상징 제복 같은 거 이거는 이게 이성이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먹힐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복잡하게 정책 공약을 합리적으로 뭐 연금개혁 이게 설명하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게 먹힐 때가 있거든요. 네. 결론은 이게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시키게 돼요. 그 점에서 이번에 후보들이 상당히 감성 대전을 벌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저는 불가피하고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너무 이제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어떤 게 또 이성에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개의 조합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이성과 감성의 조화 이번 선거에서 볼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기대해 보겠고요. 일단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됐는데 오는 17일로 추진됐었죠. 관훈클럽 주최 사자 대선 후보 TV 토론은 무산이 됐습니다. 각 당의 반응들도 좀 있었는데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유세 일정 등이 많아서 도저히 시간 맞출 수 없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빡빡한 일정 때문이라니 윤석열 후보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검증 기회가 없어졌다.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 사실은 사람 만난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보다는 시간 안 내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토론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잘했다 봐요. 그때 예선할 때요. 토론을 이게 과하다 정도로 토론회를 많이 열었잖아요. 예선전에서. 근데 이제 본선에 가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3번밖에 강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봐요. 이걸 강제하지 않으면요.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22일 동안 공식 선거 기간에는 한 3번밖에 못 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다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서 저는 법을 바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게 7차례든 이런 식으로 이게 횟수를 대폭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 주체로 토론을 이게 분야별로 강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법을 바꿔서 저는 이게 개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선에서는 8, 9번씩 토론회를 보는데 본선에 와서 이게 3차례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즘은 특히 이게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야별로 지금처럼 이게 온 분야를 다 이게 2-3시간에 가는 판단이 안 써요. 예를 들어 이게 경제, 안보 이런 식으로 이게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한 번에 이게 토론을 보면 대충 이게 자질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전면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토론을 피하겠다 이런 전략을 읽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서가는 후보 1위 후보의 약간 부조화 몸조심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토론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 2번의 토론에서도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TV 토론이라는 게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예상,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공약이나 자기 생각들을 내보내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까지 기존의 선거들이나 이런 데서 토론의 영향을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상대방을 몰아붙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유리했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감성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먹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선거 토론에서 그렇게 나쁘게 사실은 평가를 꼭 이렇게 피해야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